707 특임대 현역 여군을 도발한 동네 조폭들의 최후.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범한 휴가 중이었습니다. 모처럼 기상 알람 없이 일어난 아침이었고 오랜만에 창문 너머로 햇살이 꽤 환하게 들어오더군요. 몸이 좀 근질거리는 느낌이 들어 근처 헬스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자주 가던 부대 체육관과는 다르게 민간 헬스장은 항상 뭔가 소란스러웠지만 요 며칠 동안은 심장이 뛸 일도 없었던 터라 땀을 좀 흘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곳은 평일 오전인데도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간간히 인사를 건네는 트레이너들 사이로 낯선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운동복은 늘 입던 군 체육복이었고 얼굴엔 화장기도 없었기에 그저 평범한 여성 한 명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런 편견은 늘 감수해왔기에 신경 쓰지 않고 러닝머신에 올랐습니다. 첫날이라 가볍게 유산소 위주로 흐름을 잡다가 데드리프트를 하려고 바벨을 세팅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였죠. 등 뒤에서 느껴지는 낯선 시선 하나가 미묘하게 불쾌하게 다가왔던 건 처음엔 그냥 눈길만 준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시선과 쓸데없는 웃음소리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씩 들리는 여자 혼자 저걸 하네 폼 틀린 것 같은데 하는 수군거림들이 슬그머니 틈을 벌리고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불편함이었지만 그날은 그냥 흘려보내려 했습니다. 괜히 대꾸했다가 시끄러워지면 더 피곤하니까요. 그 전에 루틴대로 내 시간대로만 움직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발을 꽉 쥐었고 다리 간격을 조정한 후 첫 리프트를 준비했습니다. 그 순간 바벨 너머로 누군가 툭 말을 걸더군요. 남자, 저기 허리 각도 좀 틀렸어요. 제가 도와줄까요? 정확히 거절하지 않으면 무례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습니다라고만 말하고 발을 다시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통할 거라고 사실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제 옆에 버티듯 서서 계속 이런저런 말들을 던지더군요. 자세가 틀렸네. 발 간격이 어쩌네. 허리 라인을 살려야 한다느니 하는 말을 끊임없이요. 그 사람의 목소리는 적당히 낮았고 말끝마다 농담처럼 웃음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공손함도 아니었고 관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 어쩌면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전제를 깔고 움직이는 종류의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운이 싫었습니다. 진심이 아닌 칭찬, 필요하지 않은 조언. 그리고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너무 쉽게 좁혀오는 거리감. 그는 어느 순간부터 허리 각도를 설명한다며 자신의 손을 제 등 위로 올렸고 저는 그제야 똑바로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눈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원래 다들 이 정도는 받아주잖아 하는 듯한 당당함. 헬스장의 조도 아래서 그의 표정은 별다른 긴장도 없었습니다. 전 그게 더 이상했죠. 일반적인 불쾌감이라면 뒤로 물러나거나 눈치를 보기 마련인데 그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한 얼굴. 그때 어렴풋이 무언가 단순한 농담 이상의 분위기가 스며든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손등으로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그는 멈칫하더니 익숙한 장난조로 웃었습니다. 남자아이고 예민하시네. 요즘 사람들 무서워서 뭘 못하겠네. 진짜 도와주려던 건데. 그 말에서 진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트레이너 한 명도
다른 회원 한 명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를 제지하지 않았고 누구도 절 위하듯 나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느낀 건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아, 여긴 혼자구나. 그래서 저는 묵묵히 바벨을 정리했고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뒷목 아래로 스멀스멀 퍼지는 이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러닝머신에 올라 다시 심박수를 조절해 보려 했지만 흐름이 끊긴 심장은 쉽게 안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왼쪽 견갑골 언저리에 남아있는 그 손의 감각이 웃기게도 땀보다 더 무거운 잔상을 남기더군요. 이 정도는 다 넘긴다는 식의 말투. 그걸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의 침묵,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제 자신까지 포함해서 마치 한 무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그냥 무겁게 운동만 하고 나가자는 생각으로 중량을 더 올렸습니다. 무게가 늘면 집중이 필요한데 그 틈을 노린 듯 그는 또 다가왔습니다. 팔을 움직이던 순간 제 뒤에서 느껴지는 손길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등 라인을 짚는다는 명목으로 허리에 손이 닿았고 이어서 엉덩이, 바로 윗부분까지 손바닥이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자세를 그대로 멈춘 채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방은 조용했고 음악만 울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듯했고 모두가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참는 데는 익숙했습니다. 사실 육체적인 훈련보다 더 힘든 건 인간 사이에서 생기는 어정쩡한 폭력이었거든요. 그는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자아이고 진짜 딱딱하네. 이러니까 남자들이 무서워하지. 딱 그 말까지 듣고 저는 바벨을 내려놨습니다. 천천히 돌아서서 그 사람과 시선을 맞췄습니다.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그는 이게 뭐가 문제냐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이 오히려 더 불쾌했습니다. 잠깐 제가 훈련 중에 익힌 호흡법을 떠올렸습니다. 심장을 가라앉히는 법, 생각을 고요하게 만드는 방식,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이 아니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대응하면 끝이 없고 물리적으로 나서면 지금 이 헬스장이 시끄러워집니다. 이곳은 제가 선택한 전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저 말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물병을 챙기고 탈의실로 가는 동안 누군가의 눈이 등을 타고 따라왔습니다. 도망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상대를 알게 된 이상 다음은 제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평소보다 조금 더 이른 시간에 헬스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적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저도 조용히 루틴을 이어갔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주변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고 어쩌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두가 일상을 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스트레칭을 하려는데 그 헬스장의 트레이너 중 한 사람이 제 옆에 다가왔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몇 번 주저하더군요. 그러다 조용히 정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트레이너 혹시 어제 그분 좀 불편하셨죠? 저희가 바로 끊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이 끊기기 전에 그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다가 그는 말끝을 아주 조심스럽게 붙였습니다. 트레이너 그 사람 동네에선 좀 유명한 집안이에요. 조직 쪽이기도 하고 뭐 사장님도 아예 손을 못 대세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두통이 멈추는 듯했습니다. 불쾌함, 수치심, 분노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결론이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이 헬스장이 조용했구나. 그 남자가 너무 태연했고 그 손이 너무 망설임 없이 들어왔던 이유. 아무도 제재하지 않았고 누구도 무게를 실어주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감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이라는 단어가 거대한 무게처럼 들릴 수도 있었겠지만 저에게는 그저 대상 식별에 불과했습니다. 누구를 상대해야 하는지 명확해졌고 그에 맞춰 준비하면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처럼 야외 운동장을 찾았습니다. 흙바닥 위에 무릎을 대고 조용히 호흡을 정비했습니다. 달리기를 시작하며 심박수를 끌어올렸고 푸시업, 턱걸이, 버피, 그리고 낮은 포복을 이어가며 몸을 깨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구나 밑창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고 제 몸은 기억보다 더 빠르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 환경, 기류의 방향, 그리고 상대의 행동 패턴까지 익숙했습니다. 아주 익숙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가 다시 나타나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이틀 동안 저는 일부러 같은 시간, 같은 옷차림,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전날보다 조금 더 무게를 올려 데드리프트를 반복했고 가슴을 펴고 고개를 정면으로 두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다시 느껴졌지만 저는 일절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올 거라는 확신은 있었고 오지 않는다면 다시 불러내면 될 일이었습니다. 셋째 날 헬스장에 들어서자마자 트레이너가 저를 부르더군요. A님, 사장님이 잠깐 사무실 쪽으로 오시래요. 말투는 조심스러웠고 표정은 이미 상황을 알고 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대기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의자에 걸터앉은 남자, 그리고 그 옆에 앉은 두 명의 남성. 전체적인 분위기는 느슨한 듯했지만 공기는 뚜렷이 긴장돼 있었습니다. 남자 오, 드디어 오셨네. 좀 보자고 한 거 너무 부담 갖지 마요. 그냥 사과하려고 부른 거니까. 그는 사과라고 했지만 입꼬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남성은 뭔가를 음료처럼 흔들고 있었고 또 다른 남자는 조용히 출입문을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작은 방이었고 의도적으로 동선을 막아놓은 구도. 그 구조는 명백했습니다. 남자 지난번에 내가 좀 심했지. 요즘은 뭐 여자들 많이 예민하다던데. 그래도 웃자고 한 거였어요. 그런 거에 너무 정색하지 말고. 그는 계속 웃으며 말했고 손은 허벅지 위를 두드리듯 움직였습니다. 그 손이 언제 어떻게 다시 움직일지는 제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대고 끈을 푸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사과받으러 온 거 아닙니다. 그 말에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고 두 번째 남성이 자세를 바꾸며 말을 붙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빨랐습니다. 왼발을 뒤로 디디며 중심을 낮췄고 손에 쥐었던 작은 타월을 순식간에 팔에 감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사과라는 말은 이 방 안에서 제일 먼저 사라졌습니다. 그의 손목은 생각보다 쉽게 꺾였습니다. 타월로 감싼 제 왼손은 팔꿈치를 눌러 그의 균형을 빼앗았고 이어지는 오른팔의 회전으로 그는 그대로 의자에 눕혀졌습니다. 책상 모서리에 정강이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고 그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나머지 둘이 거의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주먹을 쥐었고
다른 하나는 제 뒤를 돌아 나가는 출입문 쪽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시야엔 그들의 동선이 이미 파악되어 있었습니다. 오른쪽 남성의 중심이 앞꿈치로 쏠리는 순간 제 왼다리는 회전하며 그의 무릎 뒤를 눌렀고 균형을 잃은 그는 벽 쪽으로 밀려나며 쓰러졌습니다. 남은 한 명이 머뭇거렸습니다. 주먹을 쥔 채로 움찔거리다 마주친 제 눈에서 무언가를 읽은 듯 그대로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이 대기실, 이 좁은 공간에서의 충돌은 그들에게 낯선 일이었겠지만 저에겐 낯설지 않았습니다. 낙법, 각도, 반격 유도, 공간소, 이동 반경까지 모든 게 숙달된 구조물처럼 정확히 움직였습니다. 바닥에는 세 사람이 누워 있었고 그 가운데 첫 번째 남자는 숨을 몰아쉬며 제 손에서 빠져나가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팔을 뻗어 뒤로 꺾은 채 오른 무릎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비명을 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입은 막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은 아무도 이 문 안을 신경 쓰지 않게 설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처음으로 그가 외쳤습니다. 남자야, 너 뭐야 뭐 하는? 저는 아주 천천히 가방에서 한 장의 카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 바로 앞에 가져다 댔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707 특임대 현역 정식 신분증. 눈앞에 펼쳐진 그 글씨들이 그제야 그를 조용히 만들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뗐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가 바닥을 짚으며 일어나지도 못한 채 저를 쳐다보는 그 시선을 저는 끝까지 받아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헬스장 로비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대기실 안에서 있었던 일은 소리 하나 새어나가지 않았고 직원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고스란히 그들의 표정에 묻어 있었습니다. 제 옷자락에는 약간의 먼지와 조명이 만든 긴 그림자가 함께 따라붙었지만 누구도 제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따라 나온 그 남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었습니다. 남자야, 너네 이 여자 누군지 알아? 군인이면 다야? 말이 퍼졌고 순간 시선이 다시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사람들은 눈치를 보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눈빛이었고 트레이너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트레이너 실례지만 정말 군인이세요? 저는 잠시 가방을 열어 다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임대 소속 현역.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순간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말을 멈췄고 누군가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조직이니 위계니 백인이 하는 말들이 그날 이후 이 공간에선 더 이상 아무 힘도 갖지 못하게 되었고 저는 그냥 그대로 신분증을 지갑에 넣은 후 물 한 병을 들고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주먹도 욕도 해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줄의 정보만으로 모든 상황은 정지됐고 그 남자도 더 이상 아무 말도 던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돌리는 걸 보며 이제 다음 수순은 저의 몫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이제 이 상황은 그가 수습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공간 속에서 제 호흡만이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익숙한 정적, 익숙한 균형감. 저는 그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헬스장은 하루 이틀 이상한 적막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줄었고 출입구를 서성이는 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운동하는 제 옆엔 어느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고 트레이너들도 멀찍이 서 고개만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오후 헬스장 출입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검은색 재킷을 입은 중년 남성이 무표정하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두 사람의 복장은 지나치게 단정했고 주변 공기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입구에서 제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는 순간 사장과 몇몇 트레이너는 허둥지둥 복도 쪽으로 물러섰고 회원들 중 몇 명은 음악이 꺼진 줄도 모른 채 눈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레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아주 낮게. 우리 애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몸은 괜찮으십니까? 이쪽 사람들 다 조용히 시켰습니다. 오늘 이 자리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의 말은 무릎을 꿇고 하는 말 같았지만 실제로 무릎을 꿇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보다 더 낮은 자세를 선택하고 있다는 걸. 제가 입을 열지 않았기에 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한 번 더 눈을 들었고 제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전 그저 평소대로 숨을 고르듯 물병을 들고 입을 축였고 이내 말없이 다시 바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모든 말이 끝났습니다. 그는 어떤 대답도 듣지 못한 채 돌아섰고 그의 뒷모습은 처음 들어올 때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헬스장에선 누구도 그 남자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고 조용히 사라진 사람에 대한 소문만이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남자는 다시는 헬스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고 출입 명단에서도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트레이너들 사이에 은근히 도는 말에 따르면 그는 조직 내부에서도 입지를 잃고 조용히 정리되었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정확한 이유를 묻지 않았고 저 역시 대답한 적 없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이 공간에서 가장 확실한 설명처럼 기능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이 우연이라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제가 군인이 아니었더라도 저항했을 거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의 해석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복수를 했다는 감정보다 무너졌던 경계선을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는 확신이 제게는 더 크게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제 운동 루틴은 다시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오전 9시 러닝머신 10분, 이어서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스쿼트, 사이클, 마지막으로 군용 로프를 활용한 저강도 서킷. 호흡이 일정하게 유지될 때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운동 중 문득 창밖을 봤을 때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경계했고 누군가는 존중했고 어떤 눈빛은 슬쩍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시선도 이제는 제 동작 하나 흐트러뜨리지 못했습니다. 무게는 정확히 들어 올려졌고 호흡은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제 자세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방해도 그 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날 아침 운동 가방을 챙기며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특별히 다른 일은 없었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오늘까지만 나가자. 꼭 어떤 의식 같았습니다. 의무도 아니고 결심도 아닌
단지 몸이 스스로 정해버린 흐름처럼 말입니다. 헬스장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여전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레이너 몇 명은 익숙한 듯 눈인사를 건넸고 회원들 사이엔 미묘한 거리감과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지난날의 비웃음이나 경멸 같은 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제 어깨 위 무게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제 자세를 흉내내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운동을 마친 후 탈의실 거울 앞에 서서 옷깃을 여미던 순간 제 눈이 거울 속 제 시선과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게 있나 싶었지만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저 담담한 눈동자 하나가 고요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나오는 길, 출입문 앞에서 사장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동안 불편하셨을 텐데 죄송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오셔도 됩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고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밖엔 여름 햇빛이 깊게 깔려 있었고 콘크리트 바닥에 드리운 그림자가 길게 저를 따라왔습니다. 발걸음은 조용했고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저 역시 누구에게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복수란 단어는 이따금 사람들을 시원하게 한다고들 하지만 제가 느낀 건 단지 그보다 조금 더 깊은 내가 나를 다시 지켰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무게, 다시는 허용하지 않을 거리, 그리고 끝내 뺏기지 않을 이름. 그걸 확인하고 나니 더 이상 남은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저는 조용히 헬스장을 떠났습니다.